welcome back to the Vocabulary World. I'm a host of this program, 신보정. Nice to meet you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보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단어 30일 반성의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이라니 시간 너무 빠르죠?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단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보낸 한 주였는지 선생님은 매우 궁금하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law and order, 법과 규칙에 관한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이 단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Let's review! accuse, accuse. Evidence, evidence. Fine, fine. Guilty, guilty. Illegal, illegal. Jail, jail. Judge, judge. Jury, jury. Lawyer, lawyer. Prosecutor, prosecutor. Release, release. Witness, witness. 복습은 여기까지 해두고요. 이제부터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배워야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이 아주 바쁜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주제는 Language and Literature, 언어와 문학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그럼 우리 언어와 문학에 관한 오늘의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Words of the day. Words of the day.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 했죠? 그쵸, Language and Literature라고 했습니다. 언어와 문학에 관한 주제들. 교재 17페이지 펴시고요. 옆에 연습장 한 장 떡 놓으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단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갈게요. First word. Author, author, author. author라는 단어는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어떠한 생각이나 계획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문학작품에 한해서는요, author라는 단어는 어떠한 문학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 즉, 뭐가 되겠어요? 그쵸? author는, 그쵸? 명사형으로 저자 또는 작가가 될 겁니다. 저자 또는 작가요. 자, author라는 표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저자, 작가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 한 가지 더 가르쳐 줄 텐데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이 동사 혹시 알고 있나요? write라는 동사입니다. write라는 동사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write라는 동사에 어미, er, 행위의 동작자를 뜻하는 어미 er을 붙여주면요. writer라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명사가 완성이 돼요. 자, 이 명사 또한 저자, 작가와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author와 함께 writer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She is one of the most popular authors in Korea. She is one of the most popular authors in Korea. 그녀는 in Korea, 한국에서 one of the most popular. popular 하면 인기 있는이죠.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다. author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Biography, biography, biography. 다음 단어는 biography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전기, 위인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훌륭한 위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위인전,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단어 같이 근데 한번 헤쳐볼게요. biography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면요. 자, 단어를 헤쳐서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자, 두 부분으로 선생님이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자, bio라는 부분과 graph라는 부분으로 헤쳐봤는데요. bio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생. 잘 못 썼네요. 다시 한번 쓸게요. 일생, 생애,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graph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즉 무슨 말이겠어요? 일생을 기록한 것, 일생을 기록한 글, 즉 위인, 정기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하고 한 가지 더 같이 기억해둬야 할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요. 바로 앞에 author라는 단어를 author라는 것을 하나 더 써주고 바로 다시 biography, autobiography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author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뜻하는 말이에요. 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일생이나 생일을 기록한다라는 뜻에서 무슨 뜻이겠어요? 그쵸? 자서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이오그래피는 작가가 남이 어떤 위인의 생애를 기록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서전은 자기 스스로 위인, 정기를 쓴 것이고요. 그럼 바이오그래피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I read many biographies of great people in my childhood. I read many biographies of great people in my childhood. 나는 in my childhood, 어렸을 적에 many biographies, 많은 위인전을 읽었대요. 누구의? Of great people, 훌륭한 사람들의 위인전을 많이 읽었다. 자, biography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Next word. Comedy. 한 영화나 연극의 결말이 해피엔딩이거나 주인공이나 이야기가 아주 유쾌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쵸? 희극, 코미디라고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냐면요. 방금 선생님이 말한 comedy라는 단어 하나와 나머지 단어 하나는 tragedy라는 단어입니다. tragedy. 자, 이 단어 두 가지. 첫 번째 단어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명사 형태로 코미디, 희극이라고 하였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슬프게 끝나거나 막 주인공들이 죽는 영화, 즉 영화나 연극, 즉 비극을 말하죠. 자, 이 두 단어를 선생님이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두 단어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쵸. 뒤에 있는 EDY가 똑같네요. 자, 그럼 이 EDY를요, 선생님이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어떤 걸로 바꿀 거냐면요, IC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comic, tragic 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태어나네요. 자, comic과 tragic 이것은요, 명사 형태가 바로 형용사 형태로 바뀌어서 희극의, 비극의라는 형용사 형태가 됩니다. 코미디하고 tragedy만 알아두지 말고요. comic과 tragic, 형용사 형태까지 같이 챙겨두세요. 그럼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I have a preference for light comedies. I have a preference for light comedies. 나는 I have a preference. 나는 선호한다. 무엇을 선호해요? For light comedies. 가벼운 희극, 가벼운 코미디를 선호한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코미디, tragedy하고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Next word. Describe. 이번에 배울 단어는 describ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책이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요.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했던 describe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줄 텐데요. 우선 scrib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cribe라는 단어는 어디서 생겨난 단어냐면요. 방금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책이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썼다고요. 그렇게 일일이 다 쓰거나 베껴 쓰거나 그림을 베껴 적던 사람들을 바로 scribe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describe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로 앞에 D가 붙었는데요. 이 D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래를 의미합니다. 즉 아래로 베꼈다라는 뜻에서 describe는 묘사하다, 서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describe를 한 가지 더 배울 텐데요. describe의 명사 형태 선생님이 지금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연습장에 적어보세요. descrip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description
묘사, 기술, 서술이라는 뜻이죠. 자, describe 그럼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Can you describe the man to me? Can you describe the man to me? 나에게 그 남자를 묘사해 줄 수 있겠니? 말해 줄 수 있겠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Next word. Dia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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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억양이나 단어 또는 어투 등이 다른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바로 사투리라고 하죠. 사투리, 방언, dialect.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A language has different dialects. A language has different dialects. 한 언어는 different dialects. 다른 방언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방언들이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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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배울 단어는 express라는 단어입니다. express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express는 우선 press. 여러분 press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동사로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르다. 근데 x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밖으로. 즉, express. 이번에 생길 단어 express는 무슨 단어냐면요. 밖으로 눌러서 억지로 나오게 하다라는 뜻에서 생긴 단어래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눌러서 밖으로 표출하다, 표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express 예문 속에서 살펴볼까요? I cannot express how happy I am. I cannot express how happy I am. 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I cannot express. 표현할 수가 없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F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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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와 배짱이 또는 토끼와 거북이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 읽어봤을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동물들이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등장한다거나 또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전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라고 하죠? 그쵸, 바로 우화라고 해요. 우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f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fable. 명사로 우화죠. 우화. 자, fable이라는 단어의 앞에 있는 fa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speak. 말하다랑 talk를 의미합니다. speak, talk. 우화. 자,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도 선생님이 한 가지 또 알려줄게요. 한 단어만 알기에는 너무 심심하잖아요. 한 가지 더 가르쳐줄게요. 다음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fairy tale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에도 앞에 fa가 쓰였죠. 같은 speak, talk라는 뜻인데요. fairy tale은 우화랑은 좀 달라요. 우화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등장해서 교훈을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fairy tale 같은 경우는 요정이나 마법사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동화를 이야기합니다. fairy tale 같이 외워두시고요. 그럼 fable 문장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Aesop's fables have been read all over the world for a long time. Aesop's fable have been read all over the world for a long time. Aesop's fable, 이솝 이야기. 여러분들 이솝 우화 다 알고 있죠? 이솝 우화는 have been read, 읽혀져 왔습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for a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이솝 이야기는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읽혀져 왔습니다. fable 같이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Next word.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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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나 사건이 아니고 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허구로 지어낸 것, 바로 소설, 허구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어떤 fic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명사 형태로 소설,
허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소설과 관련된 단어 선생님이 알려줄 텐데요. 여러분 이거 차이점 한번 우리 미묘한 차이점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자, fiction이라는 단어 외에도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novel,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novel, 소설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한 sto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소설을 뜻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fiction과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요. fiction은 전반적인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 소설을 뜻하기 때문에 novel과 story를 포함합니다. novel과 스토리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novel도 소설이고 스토리도 소설이긴 하지만 novel 같은 경우는 아주 장편의 소설, 장편 소설을 이야기하고요. 주로 스토리 같은 경우는 장단편, 가리지 않는 장단편 소설을 모두 일컫습니다. 자, fiction, novel, story 같이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fiction, novel, story들을 쓰는 소설가는 뭐라고 할까요? 소설가는 novel 뒤에 ist를 써줘서 선생님이 여기에 쓸 테니 여러분도 노트에다가 적어두세요. novelist 하면은 소설가라는 단어가 됩니다. 같이 챙겨두시고요. 그럼 예문 속에서 novel 살펴보겠습니다. The story is nothing more than a fiction. The story is nothing more than a fiction. 그 이야기는 소설에 불과하다. fiction 같이 살펴봤어요. 근데 한 가지 선생님이 더 말해줄게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fiction이라는 것은 소설, 또 무슨 뜻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쵸? 허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치만 지어내지 않은 산문 문학 같은 이야기들은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fiction 앞에 none,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 none을 붙여줘서요. non-fiction 하면은 산문문학, 허구가 아닌 산문문학을 뜻합니다. non-fiction까지 같이 알아주세요.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Next word. Interpret. 서로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활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말이죠. 두 나라 말을 다 할 수 있는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배울 단어는 바로 통역하다라는 단어예요. 통역하다라는 단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볼게요. 두 사람의 중개인이 되다라는 뜻에서 생긴 이 단어는요. interpret 이라는 단어인데요. interpret 동사로 그쵸? 통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항상 가르쳐주죠? 이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 그치만 약간 뉘앙스가 다른 단어 지금부터 가르쳐줄 텐데요. 어떤 단어냐면요. 바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translate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도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통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굳이 두 가지를 구분하자고 얘기를 하면 interpret 같은 경우는 언어로 쓰여진 그러니까 말을 다른 나라 말로 바꿔준다, 통역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무역회의나 무슨 회의, 무슨 큰 회의, 국제회의 같은 데서 우리나라 말을 불어로 옮겨주는 것, 그것을 바로 interpret이라고 얘기하고요. translate 같은 경우는 물론 통역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로 번역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번역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할 때 translate를 사용해요. translate과 interpret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 예문 속에서 interpret 살펴보겠습니다. They couldn't speak much English, so I had to interpret for them. They couldn't speak much English, so I had to interpret for them. 그들은 영어를 많이 할 수 없어서 잘하지 못해서 I had to. 그래서 나는 해야만 했어. 무엇을 해야만 했대요? Interpret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통역을 해줬어야만 했어. Interpret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Literature. 이번에 배울 단어는 literature라는 단어입니다. literature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한번 칠판에 적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연습장에 적어보세요. 자, literature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분해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분해를 할 거냐면요. 짜잔! leader라는 부분으로 우선 나눠봤습니다. leader라는 부분은 letter를 의미한대요. 여러분, letter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글자,
문자, 글자, 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literature 하면은 문학이라는 명사고요. 글자를 다룬 것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럼 literature하고 비슷한 단어들, liter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 같이 한번 적어줄 텐데요. 여러분들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우선 litera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형용사 형태로 문학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literary 같이 적어주시고요. 또 한 단어는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literacy라는 단어인데요. literacy는 이것도 또한 형용사형으로, 이거는 명사형이네요.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이거는 명사형으로 읽고 쓸 줄 암, 즉 식자, 읽고 쓸 줄 암을 뜻합니다.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자, literature하고 함께 literary, literacy 다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들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문 속에서 literature 살펴보겠습니다. She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She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English literature 하면은 영어, 문학, 영문학. 그녀는 영문학을 전공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문장,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Next word.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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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배웠던 단어하고 비슷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닌 지어낸 지어낸 얘기, 즉 소설을 말할 때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선생님이 fiction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줬었는데요. 자, fiction 말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또 가르쳐 줬었어요. 뭐 있었나요? novel, story가 있었어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배울 단어는 바로 novel입니다. fiction과 다르게 novel은 fiction보다 좀 작은 의미로 주로 장편 소설을 이야기할 때 쓴다고 했었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말해줄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novel이라는 게 소설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형용사 형태로, 명사 형태는 소설을 뜻한다고 말했으니까 안 적을게요. 자, 형용사 형태로 새로운, 참신한, 새로운, 참신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같이 적어두고 외워두면 아주 좋을 거예요. A dress of novel design. A dress of novel design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novel은 소설로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드레스긴 한데 어떠한 드레스요? 참신한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의 드레스. 여기서는 형용사 형태로 쓰였습니다. novel, 새로운, 참신한이라는 뜻까지 추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예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I read most of the novels of Hemingway. I read most of the novels of Hemingway. 나는 해밍웨이의 대부분의 소설들을 읽었다. novel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Next word.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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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적인 글쓰기라고 합니다.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만들어낸 것, 바로 시이죠. 시라는 단어는 지금 배울 단어, 시라는 단어는요, poetry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poetry라는 단어와 poem이라는 단어 두 가지 혹시 구분할 수 있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만 할 때 poetry하고 poem하고 매우 헷갈렸답니다. 선생님이 이 차이점 지금 구분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poetry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시가 아닌 전체적인 시를 의미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소설이 좋아, 시가 좋아 하면서 물어볼 때는 poetry, poem 대신 poetry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poem 같은 경우는요, a poem 하고 하나, 두 개 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시가 좋아, 저 시가 좋아 하고 물어볼 때나 네가 좋아하는 시는 뭐니 하고 구체적인 시, 하나의 시를 물어볼 때는 바로 poem이라는 시를 쓰죠. 즉, poem은 한 편의 시, poetry는 집합적인 시를 나타냅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 poetry나 poem이나 시를 쓰는 작가, 즉 시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인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poet
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적어두고 챙겨두세요. 그러면 poetry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William Wordsworth wrote a great deal of poetry. William Wordsworth wrote a great deal of poetry. William Wordsworth는 a great deal of poetry. 많은 수의 시를 썼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language and literature에 관한 단어였고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들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는 말이죠. 두 번째 주제는 economy and industry. 경제와 산업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 그럼 verse of the day에서 두 번째 주제 살펴볼게요. verse of the day. Words of the day. 오늘의 그 두 번째 주제인 Economy and Industry. 우리의 경제와 산업에 대한 단어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너무 많은 단어들 외키느라고 오늘 좀 숨이 여러분도 차실 텐데요. 선생님하고 다시 숨 가다듬고 시작합시다. 그럼 첫 번째 단어 시작할게요. Commercial, commercial, commercial. commer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볼게요. commerc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동사 형태로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원래 어떻게 생긴 단어냐면 상품을 함께 교환하기라는 뜻에서 나와서 동사 형태가 아니라 명사 형태네요.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명사 형태로 상업, 무역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업, 무역. 여러분 알죠? 상품을 서로 교환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단어의 마지막 이를 떼어내고 형용사형 어미 IAL을 붙여주면요. 어떤 단어가 완성되냐면요. 지금 외워야 할 단어 바로 commercial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commercial이라는 단어는 형용사 형태로 상업의, 무역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TV나 뭐 광고 같은 데서 CF 또는 CM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자, CF나 CM은 어떤 것의 줄임말일까요? 네, 선생님이 지금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바로 commercial, F는 film이라는 단어의 C와 F를 따서 만든 commercial film 줄임말이고요. CM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의 줄임말이냐면 또한 commercial message라는 단어의 줄임말 CM입니다. 이것들이 무슨 뜻이에요? 상업적인 필름, 필름이라고 해서 그쵸? 광고 방송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또 여기도 있네요. 커머셜 메시지도 광고 방송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길게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하나로 쉽게 커머셜 해서 광고 방송이라고 나타내기도 해요. 요거 한 단어도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 한 가지 선생님이 긴 단어 하나 가르쳐 줄게요. 어떤 단어냐면요. 광고 방송이라고 똑같은 단어는 advertisement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TV에 나오는 또는 뭐 라디오에 나오는 광고 방송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너무 길어서 짧게 ad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여러 가지 단어들 선생님이 알려준 거 노트에 다 정리해 두시고요. 같이 외워주세요. 그럼 예문 속에서 commercial 살펴보겠습니다. Commercial businesses cannot be built in a residential zone. Commercial businesses cannot be built in a residential zone. 상업적인 건물은 cannot be built, 지어질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In a residential zone. 주거 지역에 지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Company, company, company. company라는 단어는 깊은 뜻이 있는 단어래요. 어떤 깊은 뜻이 있는 단어냐면요. 바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come이라는 부분은 함께, 바로 together, 함께를 뜻하는 단어고요. pan은 라틴어로 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company라는 단어는 같이 먹고 살자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모인 조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company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쵸, 명사로 회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회사.
회사라는 단어, 컴퍼니 말고도 한 가지 선생님이 더 가르쳐 줄 텐데요. 어떤 단어냐면요. corpor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corporation이라는 단어는요, 컴퍼니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둘 다 회사를 의미하긴 하지만 컴퍼니는 일반적인 회사를 말할 때 얘기하고요. corporation 같은 경우 주식회사, 주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를 이야기할 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 컴퍼니 예문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employed in the company for 10 years. She was employed in the company for 10 years. 그녀는 in the company, 그 회사에 for 10 years, 10년 동안 근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Credit, credit, credit. 이번에 배울 단어 credit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선생님이 오늘 어원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어원을 외우면서 단어를 외우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돼요. credit이라는 단어의 cred 부분은요. 여러분 이 단어 혹시 알고 있나요? trust라는 믿음, 믿다라는 뜻 또는 believe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redit은 명사 형태로 신용, 신뢰를 뜻하고요. 신용이나 신뢰를 뜻합니다. 근데 신용이나 신뢰를 담보로 물건을 사는 것, 즉 동사 형태, 또 동사 형태로 또 명사 형태죠. 명사 형태로 신용 판매를 의미하기도 하죠.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 물어봐요.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신용카드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표현 today's expression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How would you like paying for this?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How would you like to pay? Cash or credit?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신용카드로 지불하시겠습니까? Can I pay with plastic? 카드 긁어도 되나요? Plastic. 카드가 바로 플라스틱 재질로 생겼죠? 그래서 plastic, 신용카드를 의미하기도 해요. Can I pay by credit card?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되나요? Do you take visa? 여러분 비자 카드 아시죠? Do you take visa? 비자 카드 맞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credit 알아봤고요. 우리 예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I bought the refrigerator using 6 months credit. I bought the refrigerator using 6 months credit. 나는 6개월의 신용 판매를 이용해서 the refrigerator, 그 냉장고를 샀다, 구입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Economy, economy, economy. 이번 단어의 주제이기도 하죠. economy. 이 단어는 금방 외우고 넘어갈 텐데요. economy는 경제, 절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Our economy is just beginning to recover. Our economy is just beginning to recover. 우리 경제가 is just beginning to recover. 막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Export, export, export. 이번에는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외울 거예요. export, import.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export와 import라는 단어는요.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앞에 부분만 달라요. 어떤 뜻이냐면요. ex는 밖으로라는 뜻을 의미하고 port는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밖으로 운반하다, 나라 밖으로 운반하다라는 뜻으로 수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im은 안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import, 안으로 운반하다라는 뜻에서 수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export, import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럼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Korea exports many different kinds of goods. Korea exports many different kinds of goods. 한국은 많은 다른 종류의 상품을 export, 수출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단어 그럼 넘어갈게요. Employ, employ, employ. employee라는 단어입니다. employee라는 단어는 우리 같이 기억해둬야 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적으면서 기억하면 한결 더 쉽겠죠? employee는 동사 형태로 고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하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죠? 동사에 어미 이하를 붙여주면 어떤 이 동작을 하는 행위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즉 고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고용자, 고용
주라는 뜻이 되겠고요. employ 다음에 또한 사람을 뜻하는 어미, 이 이를 붙여준대요. 이 어미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고용되는 사람, 즉 고용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employ와 함께 세 가지 단어 같이 외워두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럼 employ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He was employed as a bank clerk. He was employed as a bank clerk. 그는 은행원으로 고용되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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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배울 단어는 increase라는 단어인데요. increase라는 단어 동시에 다른 단어 한 가지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바로 increase와 decrease라는 단어 두 가지인데요. in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무엇 위에 자라다라는 뜻으로 증가하다, 동사 형태로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ecrease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반대말로, 서로 반대되는 말로 무엇 아래라는 뜻으로 아래로 내려가다, 즉 증가하다가 아니라 반대로 뭐이겠어요? 감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crease, decrease 같이 챙겨두시고요. 그럼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The company needed to increase the volume of the production. The company needed to increase the volume of the production. 그 회사는 needed to increase,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을요? The volume of the production, 생산량. 그 회사는 생산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Next word. P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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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살펴볼 단어는 produce라는 동사인데요. produce. 동사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하고 함께 여러 가지를 알아줄 거예요, 선생님하고. 어떤 단어들을 얘기하냐면요. 우선 명사 형태로 production이라는 단어 한 가지랑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산하다가 아니라 생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product, 생산에서 나온 product, 제품을 의미하는 product라는 명사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단어 여러분 구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문 속에서 살펴볼까요? 자, 세 가지 단어를 구분해서 밑줄에 알맞게 넣으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예문부터 살펴볼게요. 캐나다, 밑줄 high quality wheat. wheat이라는 것은 밀이라는 곡물을 이야기해요. 그럼 캐나다는 무엇을 할까요? high quality, 고품질의 밀을 어떻게 해요? 그쵸? produces, 생산합니다. produces가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the country's main 밑줄 are cocoa and gold. 코코아와 골드가 그 나라의 주된 뭘까요? 그쵸? products가 되겠죠? product, 이게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겁니다. That model won't go into 밑줄 before late 1990s. 자, 그러니까는 1990년대 후반까지 그 모델은 won't go into 이번에 들어갈 건 production, 제품 생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단어들이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다루지 않은 단어들은요,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다뤄줬던 단어들이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단어 정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올려놓을 테니까요. www.ebs.co.kr 들어와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로 한 번 더 정리해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요. 다음 시간에는 Society and Public Security라는 제목의 단어를 배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까지 See you next time. Bye bye.